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에 따라 거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또 절대적으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의 조언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무려 2천만 원을 손해본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손해를 본 사례와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천만 원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고 방문 상담을 요청하신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분이셨는데요. 주변에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셨고요.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잘 받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제 영상을 보시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잘 받은 분이셨습니다. 10월까지 자료를 정리해 오셨는데요. 사업을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도 않았는데 매출도 무려 7억 원 가까이 되셨고 매입 자료도 착실하게 잘 받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세금 관련해서 최대한 잘 정리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건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표님의 사업과 관련된 상황도 여쭤보고 정리해 오신 내용도 살펴보니 잡을 데 없이 잘 관리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판매 금액이 약 6억 5천만 원 가량 되는데 매입 금액이 8억 원 가량으로 매입이 훨씬 컸고요. 사업 초기에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예상되는 판매량에 맞춰 재고를 확보해야 하다 보니 매입이 더 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바로 이 경우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네이버나 쿠팡과 달리 판매하시는 플랫폼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판매 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 눈에 들어온 이 두 가지 사항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컸습니다. 일단 10월 기준으로 이 사업자분의 부가치세를 계산을 해보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 대가의 1.5%를 매출세액으로 내게 되는데 여기에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 수치 내역이 있는 경우 매입금액의 0.5%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업자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보면 매출세액은 6억 5천만 원에 1.5%를 곱한 845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8억 원에 0.5%를 곱한 4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납부세액은 445만 원 가량 되는데요. 만약 네이버와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이 돼서 납부세액은 0이 되었겠지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계산한 10월 기준의 납부세액은 무려 44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납부세액이 거의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일 것 같은데 납부세액이 좀 크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 이분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였다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였을까요? 공급대가 6억 5천만 원에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5,9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고요. 매입금액 8억 원에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7,300만 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5,9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차감한 마이너스 1,400만 원이 되는데요. 일반과세자이고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결국 1,400만 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였으면 1,400만 원을 환급받는 건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오히려 44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 차액이 무려 1,845만 원이나 됩니다. 이 설명을 들으신 고객분께서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줄 알았는데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를 이 정도까지 많이 내게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흐름을 예측해보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면 2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건데요. 물론 10월 말 기준이라 연말까지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고객분의 말씀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세금의 차이는 2천만 원 이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분의 예측대로 내년 상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유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년의 매출은 이미 8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거고 상반기에는 여전히 간이과세자가 유지될 텐데 말이죠. 만약 내년 상반기에도 매출과 매입이 비슷하거나 매입이 크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면 내년 초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말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2023년 상반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당초 예상대로 매출과 매입이 큰 차이가 없거나 또는 매입이 매출보다 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간이과세자인 상황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의 조언이 내 상황에도 맞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올해 12월 말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가능하니까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법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주변의 조언도 참고는 하시되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